자, 오늘 어디부터 했으냐 보자. 응? 101페이지 23번부터 시작합시다. 쉬워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좀 말했던 게 이거. 분명히 가나 조건 가지고는 일단 해석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마지막에 질문이 소거 문제야. 소거 문제. 역함수끼리 빼고 있는 건데 빼고 있는 것이 n분의 k 플러스 1에서 n분의 k를 빼고 있는 모양이니까 이 문제는 급수를 받기 위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기 전에 소거 형태를 이용해서 소거된 결과들을 다 제거가 난 뒤에 남은 것들 가지고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번 같이 해보자 문제. 아마 고민하는 시간은 집에서들 가져봤을 테니까 fx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가 있고 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의 연속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부터 3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4분.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 모양 중요한 건 아니니까 (1, 1하고 3,2가 필요한 거지. 1,1과 3,2 3,2면 대충 이쯤으로 할까? 잠깐만. 1,1 이쯤으로 3,2는 이쯤.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갖는 fx의 모양을 예측할 거니까 어떻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얘들아 f를 y, 어차피 이 점이 전부 다 y는 x 아래쪽에만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fx의 모양을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볼게. 요게 fx야. 되니? 그럼 역함수는 똑같이 1,1과 2,3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f 인버스 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까지 하자. 그러면 보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다 끝난 것 같아. 함수 fx는 1,1도 지나고 3,2도 지나간다는 내용과 두 번째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4분의 13이라는 거지. 1부터 3까지의 정적,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4분의 13이 나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역함수 할 거니까 저기도 한번 만들어 놓을까? 그럼 여기가 4분의 13이면 y는 x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적도 4분의 13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 뭐 좀 이따 써먹을 순간이 올 거라 믿어야지. 됐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말했던 가, 나 조건은 끝난 거거든.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던 거지. 소거 문제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K에 대한 결과를 뺀 다음에 거기에 N분의 2K까지 곱한 거. 이게 무슨 형태의 문제일 거라고?
이게 소고용의 문제일 거란 얘기야. 생각을 해봐. 이거 봐봐. 1 집어넣으면 n분의 2, n분의 1. 2 집어넣으면 n분의 3, n분의 2. 아까 n분의 2, 여기 n분의 2 나오니까 1 더하기 n분의 2가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존재해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맞아. 지난번에 끄트머리도 말했었지만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 그러면 요거 n분의 2k 붙이고 요거 n분의 2k 붙여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0밖에 안 나와. 모양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의 차이나는 그 1만큼의 차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게 된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예쁜 급수의 모양부터 만들어 놓자는 건데 그게 소거가 필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볼게. 먼저 K1부터 1점은 어떻게 되나? 앞에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1 맞니? 아직 저 집어넣고 끝나지 않았어. K 얼마 집어넣고 있는 중? 1 집어넣고 있는 중. 그럼 여기에 누구 곱해줘야 돼? n분의 2가 곱해져야겠죠. 소거 문제니까 n분의 k를 앞쪽으로 뺄 걸 그랬나? 이미 했으니까 그냥 냅둘 건데 얘들아 소거되는 규칙 빨리빨리 찾고 싶은 사람들은 요 마이너스 붙은 녀석을 이 앞쪽에다 빼주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이미 했으니까 그냥 하자. 더하기 K 1점은 끝났어. 이제 2점은 어떻게 돼? FA 벌스 1 플러스 n분의 3 빼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2에다가 K 얼마 넣고 있는 중? 2 넣고 있는 중. 한 개만 더 적을게. 한 개만 더 적자.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4 빼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3에다가 n분의 6 곱한 거. 맞니 얘들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점점점으로 끝내면 되겠지. 마지막 n 집어넣으면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1에서 빼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n 그걸 얼마 곱한 걸? n분의 2n을 곱한 녀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소거인 줄 알았는데 소거 아닌데요? 소거 아닌 거 맞지? 어차피 이거 정적분으로 바꿀 거잖아. 와, 다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여기 잘 봐봐. 지금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됐으니까 지워질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지워지려면 이 앞에 얘한테 곱해져 있는 게 개수가 n분의 2 얘한테 곱해져 있는 개수가 n분의 4란 말이야. 그럼 완벽하게 지워지는 건 아닌 거죠. 지워지겠지만 n분의 얼마만큼이 남게 되는 거? n분의 2만큼이 마이너스 형태로 남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봐. 지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적어볼게. 지워지는 규칙은 이게 지금 작은 게 앞쪽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이렇게 적었으니까 냅두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다 보니까 첫 번째 소거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녀석이랑 소거가 되는 모양이 만들어져.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건 안 지워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워지게 된다. 맞습니까? 그럼 소거하고 남은 건 일단 소거가 안 되는 첫 번째 얘 일단 마이너스 n분의 1로 묶어놓을까? 묶어놓지 뭐. 마이너스 2로 n분의 2로 묶어놓으면 여기 누구 남아있는 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1 남아있고 요거 적은 거야. 끝났어.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잘 봐봐. 이게 계산이 될 건데 얘는 개수가 n분의 2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n분의 4니까 빼기 그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또 여전히 개수가 얼마가 남게 돼? 마이너스 n분의 2가 똑같이 남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직 안 가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면 한번 더 불러볼래? 그 다음에 누가 남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n분의 4와 마이너스 n분의 6이 있으니까
n분의 4쪽과 마이너스 n분의 6쪽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n분의 2가 남게 될 거고 여기 누구 적어야 돼?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3이 남게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주어진 규칙은 풀마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그럼 마지막 계산되어야 되는 녀석은 요건가요? 그럼 여기에 점점점 f 인버스 뭐라 적어야 되지? 1 플러스 n분의 n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n분의 2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정적분이잖아. 이게 정적분이야.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더 적을 거 있어 없어? 더 적을 거? 더 적을 게 있는데 봐봐 이거 속어할 때 노란색부터 속어야 그 다음 이게 속어였고 이게 속어였어. 그 다음에 얘랑 그 뒤에 있는 게 또 속어가 될 거고 앞쪽에 하나 속어 안 되는 거 남아있었잖아. 마이너스로 남아있었으니까 뒤쪽에 어떤 형태가 남아있어야 돼? 얘들아 풀마 그래서 마지막 풀마까지 소거한 걸 적었단 말이지. 아직 적지 않은 거 하나 남아있는데 어디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마지막에 소거되지 않은 이 플러스 남아있어야 되는 거 맞니? 그럼 그거 적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f 인버스 1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누구 곱한 거? n분의 2n 요거 사라지 이게 소거가 안 되는 녀석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맞니? 그럼 이제 이걸 정적분 급수 바꿔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n분의 2는 마이너스 앞쪽으로 빼놓을까? 마이너스 n분의 2에다가 곱하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뭐라 적으면 되는 건가? k라고. 여기가 k잖아. 1, 2, 3, 4, k. 내가 k에 1부터 n까지 넣을 거기 여기다가 n분의 k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 얘들아? 그리고 더하기 아직 이거 하나 더 남았어. f 인버스에 1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 곱한 것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시그마 계산이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시그마 앞에 뭐가 붙어 있었지? 리미트가 붙어 있었으니까 가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지금 n등분에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걸 테니까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f n분의 2 곱하기 f 인버스 1 플러스 n분의 k에다가 이게 복잡하네. 전 실수하면 좀 잘 봐. 더하기 2 f 인버스 1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될 건데 요거 봐봐. 이게 역함수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은 거? 1부터 얼마까지 넣은 거? 1부터 n까지. 얘들아 그러면 누구를 변수로 할까? 요거를 변수로 할까? 전체를 변수로 할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거로 갈게. 전체를 할 거야. 전체를 해야지만 함수의 모양이 그나마 예뻐지니까. 그럼 여기 좀 봐. 저 그림이랑 관련 없어. 따로 그려볼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요거 있지? 요거. 요 녀석은 어떻게 생긴 거냐? f의 역함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k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n분의 1 집어넣은 거. 1 더하기 n분의 1을 역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곱하기 가로. 그 다음 1 더하기 n분의 2를 넣은 거. 마지막 점점점
1 더하기 n분의 n까지 계산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그럼 여기가 n분의 1짜리에서 여기가 1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럼 구간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1부터 2까지. 간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가로 길이 얼마 돼야 되지? 가로 길이 n분의 1. 근데 현재 주어져 있는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밖으로 빼주면 되는 거 아니? 빼주고 누구를? f의 역함수를 정적분한 결과로 바꿔줄 수 있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그마는 여기에 대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는 거고 그 직사각형에 사용되고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직사각형이 엄청 얇아지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 녀석을 구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어. 그게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던 거잖아. 맞아? 그거에 지금 2배가 됐던 거고 거기다가 부호까지 마이너스 있던 건 챙겨주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끝나서 하는 게 하나 더 있지. 이것도 리미트 붙어 있어. n 무한대로 하면 이게 어디로 가니? 1로 가.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2배의 f 인버스 얼마라고 말해주면 돼? 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맞지. 사실 이것도 경험 문제야. 경험. 그러니까 선생님 시선에서는 이게 보이면 속어부터 먼저 보이는데 아직 선생님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여러분들은 이걸 속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 때문에 급수를, 그러니까 정적분을 먼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걸 정적분으로 놓고 풀면 계산이 쉽지가 않다. 계산이 안 돼. 그렇다고 그냥 대충대충 생각해서 어차피 이거 미세한 차이일 거니까 그냥 0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필기할 때 이 모양을 먼저 집중해줘야 돼. 속어부터가 우선이라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정적분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됐던 거겠지. 자, 끝까지 마무리하러 가자. f 인버스 2는 얼마죠? 역함수의 2는 얼마예요? 역함수의 2는 얼마입니까? 3, 이거 3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 이건 6이 되는 거. 이제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돼. 역함수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에다가 2배만큼을 빼래. 그럼 먼저 역함수의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 역함수의, 얘들아 여기 봐. 역함수의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이거네요. 이거. 여기 찾아야 되는 거 맞니? 그게 이 녀석의 정답일 테니까 이 부분은 계산합시다.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에서? 6에서 방금 F의 정적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이 부분의 넓이 4분의 14 빼주고 한 번 더 빼야 될 게 있는데 어디 빼야 되지?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 한 번만 더 빼주면 빨간색 빗금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게 답이 왜 꾸질꾸질하냐? 5 4분의 20, 4분의 7 4분의 7 맞나?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분의 7의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4에다가 더하기 4분의 24. 그래서 4분의 10, 4분의 10, 2분의 5를 2분의 5 그래요. 2분의 5를 정답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더라. 뭐 또 학생들에 따라서 시작부터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준의 문제가 나서 조금 시작부터 좀 지루한 느낌 가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푸념하고 알아두면 말했잖아.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에서 정말로 뭐가 나올 줄 알고.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 어차피 양 많지 않아. 미적분 쪽에서 양이 극한 쪽, 미분 쪽, 적분 쪽 합쳐서
콜라 해봤자 100문자 압박이지 않았어? 그 100문제 정도만 어느 정도 봐주면 연계가 됐을 때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도 안 하면 되냐? 수능이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나 같으면 1번부터 모든 문제들을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것 같은데 그 솔직히 다는 아니잖아. 선생님 도움 없어도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개 있었고 앞쪽에 진짜 맘먹고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문제 수 따지면 그러면 한 50문제, 60문제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다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 가서 복습도 철저하게. 자, 그럼 넘겨서 우리 지난번에 24번은 했지? 그래서 그럼 2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25번 시작해봐. 이 25번은 지금 보니까 그 두 번째 함수 TLNX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것도 사실 내신 문제랑 별반 다를 바 없죠. 어차피 A하고 B의 면적을 따로따로 구할 이유가 없잖아. 정답 유도하고 있니?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t를 혹시 문자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지? t는 상수야, 상수. 로그 하면서 붙어있는 개수라고, 개수. 접근할 때 t까지 문자 취급하지 말자.
자, 썸 같이 마무리할까? 식 좀 불러줄까?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문제 이해했으면 식 어디까지 접근한 결과가? 뭐야? 어려운 거 알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A의 넓이가 같다면 아니? 근데 A라는 건 직선이 위쪽이고 로그 함수가 아래쪽이야. B는 로그 함수가 위쪽이고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 맞아? 그럼 어차피 면적을 구할 때는 들어봐. A의 면적을 찾으려면 직선에서 로그 함수를 뺀 걸 정적분해야지 될 거고, B의 면적을 찾으려면 로그 함수에서 직선을 빼야지만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면적의 크기가 어차피 같다면 어차피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뺐을 때의 결과가 하나는 양의 넓이, 하나는 음의 넓이가 날 거라서 0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 결국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번에 정적분해를 해주면 돼? 1부터 2까지 빼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생님이 로그 함수 뺄게. t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에서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뺀 것에 대한 정적분 결과가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굳이 로그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 찾지 않라고. 아니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서 하자. 자, 칠판 요거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요거 LNS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T는 그냥 앞쪽에 상수를 붙여주면 되고 LNS만 선생님 미분이라고 그러거든. LNS만 접근해주면 돼. 누구를 미분해야 LNS가 나오나? 이것도 사실 자주 봤던 모양이라 외울 법한데 무슨 적분 쓰는 거야 이거? 부분 적분 쓰는 거죠. U는 LNX, V'은 1, 그래서 U'은 X분의 1, V는 X, 그래서 U와 V를 곱한 X, LNX에서 U'과 V를 곱한 게 1이야. 1의 적분이 얼마지? X. 그거를 빼준 이게 이거였단 말이야. 물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붙여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 모양은 이거였잖아. X, LNX,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들아 이걸 미분을 했을 때 얘 분미분 진행되면 LNX 플러스 1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남게 되는 건 LNX만 남게 됐던 거고. 맞죠? 얘들아 그래서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T X LNX 마이너스 T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y 처음부터 그냥 t를 묶어서도 됐고. 계속 합시다. 천천히 해볼게.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2t ln 2 마이너스 2t 빼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1 집어넣으면 ln 1이 0이니까 사라질 거고 1 집어넣으면 빼기 t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다. 답이 좀 그지 같은가? 잠깐만 요거 마이너스 t니까 t로 묶어주면 2 ln이 마이너스 1에다가 숫자 참 거지 같네. 4 빼기 4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은 거구나. 이게 0. 그래서 t는 요거 2분의 0이 되면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면 4 ln 2 마이너스 2분의 1. 선생님 계산 잘했니? 뭐 잘못했나? 잘했어? 답이 있네 여기서. 2로 묶어주는 거니까 정답 1번 맞아요? 25번 정답 1번 맞니?
선생님 계산 들어오면 1번 정답인데? 1번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따로 부연 설명 안 할게. 어차피 둘러싸인 공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가 면적이 같으면, 굳이 위에서 아래를 뺄 필요 없잖아. 한쪽에서 다른 쪽 뺀 게, 어차피 양, 따로따로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한 번 더 집중해서 좀 해줘. 26번 시작해보세요. 26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지. 함수하고 y는 ft, y는 ft가 뭐야? 함수에다가 t 넣었을 때 y값 말하는 거잖아. 상수함수 말하는 거야. 상수함수. 어떤 함수의 y값으로 만들어진 직선을 말하는 거니까 걔네들로 둘러싸인 면적을 gt라고 부른다는 거네. 어느 순간의 면적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 fx 그래프도 그려봐.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 도함수 이용해서 그려봐. 최근에도 한번 저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 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아무나 대답해볼까?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 이 그래프의 말할 수 있는 특징 뭐 있을까? 우함수,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맞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은 모양 나올 거니까 우함수 맞아. 또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거 최소값이 x에 9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이거 산술기하로 적용도 가능하지. 두 양의 값을 더한 결과는 두 배의 루트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가 그린다면 이 함수 fx 그래프는
0,2를 제일 작은 극소값으로 하면서 y축대칭 관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포물선 아니야. 그리고 도함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0으로 가지만 얘가 끝도 없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고, 왼쪽도 여기는 0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거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y축 대칭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잠깐 혼자 주저리 말했지만 고1 학생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맞다면 여기에 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y는 ft, t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게 ft거든. 그럼 y는 ft라는 직선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야.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fx하고 ft로 둘러싼 요 면적을 찾는 겁니다. 요 면적을 gt라고 부른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보니까 g에다가 누구 나온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거 뭐 봐봐. 2분의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직선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직선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럼 결국 g 2분의 1과 g 마이너스 2분의 1의 결과가 어떨 것 같아? 같겠죠. 같은 면적 말하는 걸 테니까.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 g 2분의 1만 찾으면 되겠네. g 2분의 1만 찾으면 되겠어. g 2분의 1 찾으러 가자.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걸 할까?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몇 배 해줘야 되지? 2배 해주면 되겠네요. 됐지? 둘러싸인 면적 찾으려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야 되는 거 맞니? 위쪽 함수는 이 함수에다가 x 누구 넣었을 때 얘가 2분의 1하는 게 누군데? 2에 2분의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 얘들아 지금 나 이 빨간 직선 말하고 있는 중이야. 빨간 직선. 이게 빨간 직선 말하는 거지? 거기서 누구 빼야 돼? 2에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뺀 것에 대한 정적분 해주면 이게 g 2분의 1의 결과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맞아 얘들아? 그럼 적분할까? 네가 적분한 거 불러볼래? 2에 2분의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좋아. 이거 접근한 거? 마이너스 2의 x. 이거 접근한 거?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거 0부터 2분의 1까지. 됐니? 그럼 계속 가자. 2배에 x에다 2분의 1 넣을 거니까 이거 일단 2분의 1 정리하자 뭐.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 2분의 1 넣어주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직 안 끝났다. 됐지? 여기서 누구 집어넣으면 빼야 돼?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졌고 0 집어넣으면 얼마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그럼 아예 다 사라지는 거 맞나? 선생님 생각 맞아?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되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의 2개니까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계산 맞을까 선생님? 네. 오케이. 그게 지금 뭘 구한 거야? g 2분의 1을 구한 거야. 근데 g 마이너스 2분의 1도 얘랑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배의 2의 2분의 1과 더하기 6배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종 결과로 말하는 게 맞겠다. 왜? 이 둘의 결과가 그래프에서 확인해 봤더니 같을 거라서. 정답 있니? 4.
잘하고 있네. 좋아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필기 간단히들 하시고. 오케이. 이번에 이제 부피관계 문제구나. 27번 문제 분명히 기본 문제일 테니까 27번 진행하고 있어. 필기 먼저 천천히 해놓자. 부피는 뭐? 단면적을 접근하면 된다고 그랬지. 선의 길이를 함수값을 구간에 맞게 접근하면 단면적이 나오는 거고 넓이가 나오는 거고 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응용한 게 단면적을 이제 구간에 맞게 접근을 하잖아. 단면적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 선이 계속 쌓이면 어떤 평면의 면적이 나오는 거지만 단면의 면적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떤 입체동의 부피가 나오는 거라서 똑같이 정적분을 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대신 부피를 구할 때 필요한 정적분의 식은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이 돼야 된다. 됐지? 함수값을 접근하면 어떤 함수의 y값을 접근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고 그 함수값이 들어갈 자리에 단면적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된다고.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x루트 x 플러스라는 함수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 모양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만 대입하면 된다면 0부터 1까지도 대입할 거고 대입하는 내내 양의 값만 나올 테니까 1사 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정말 기본 문제가 맞죠? 기본 문제 맞습니다. 자, 당연히 기호 문제 간단히 바로 가. 해볼게. y는 x 루트 x 플러스 1. 그래프의 모양 사실 중요한 거 아니야. 대충 그립니다. 이걸 0부터 1까지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이걸 여기 0. 여기 이 정도를 1이라고 하죠. 지금 선생님이 비급치고 있는 부분이 밑면이 돼. 얘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기준으로 좀 뭔가 입체동이 되는 솟아있는 모양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솟아난 모양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밑면으로 하는, 가로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이라고 문제 여러분들이 잘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를 X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도형을 X축이랑 수직으로 딱 잘랐더니 그 잘린 단면이 이 뭐야 그림 드럽게 하고 있지. 이렇게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만 더 그려볼게. 여기를 자르잖아. 이쪽에서 정사각형. 여기를 자르면 이쪽에서 정사각형.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마지막도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연결되는 거겠지. 그게 그냥 시작부터 연결되는 어떤 입체적이 있었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입체도형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생긴 뭐 입체도형이 있었던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만 보이는 입체도형이 있었던 거죠. 맞아? 그럼 그 단면적이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거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는데 그 변이 누구냐? 여기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의 y값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될 거라서 단면적, 그거 SX로 갈까? 단면적은 요 녀석을 구하기에 단면적이 되는 거지? 제곱하고 뭔데?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가 전개하면 x인 세제곱 더하기 x인 제곱이 이게 단면적이야 얘들아. 그 단면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적시키면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누적하면 되는 거라서 4분의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x의 세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그 정답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12분의 3, 12분의 7.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나요? 됐니? 네. 그럼 뭐 지금 첫 타임 뭐 집중력들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28번부터 시작해 볼 테니까 두 번째 타임 때는 조금만 더 집중 좀 잘 해주세요. 물 마시든 화장실 다녀오든 하세요. 도피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지금은 접근 구간이 y축이 구간으로 잡혀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지금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면이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단면을 잘라내고 있는 거지. 일단 기둥의 높이를 역할해야 되는 게 x축의 방향이 아니라 y축의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4분의 루트 3에다가 변 길이만 제곱해서 곱해주면 돼. 단면적 구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하자. 자, 같이 정리해볼까? 보세요. y는 0부터 y는 1까지. 그럼 그 중간에 어느 쯤에 있을 단면적의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단면적은 이렇게 생긴 단면적이지? 맞나? 네. 그게 맨 앞에 있는 이 지점부터 해서 가장 뒤에는 아마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입체적이라는 건 이번에 모양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봐주세요. 요게 바닥에 있는 밑면을 나타내고 있는 중인 거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한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휘어진 정사각형이 누적해서 쌓여있다고 봐주면 되겠지? 이때 우리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걸 SX라고 부른다면 지금은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단면을 잘랐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점과 이 점의 X값들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거 맞나? 맞아? 그래서 어차피 접근할 때도 Y를 구간으로 할 거니까 X에 대한 정적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Y에 대한 정적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함수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누구로? X는 2에 Y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럼 이것도 SY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럼 봐. Y 값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게 그 함수의 X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상황? 2의 Y가 되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2의 얼마? 2y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정삼각형 한 변 길이의 제곱으로 단면적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주면 되겠어?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되겠네. 그럼 4분의 루트 3 앞으로 뺄까? 2의 2y의 y에 대한 정적분.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 미리 또 한 번 더 앞으로 뺄까? 8분의 루트 3으로 그리고 2의 2y에 대한 0부터 1까지 그래서 1로 좀 얼마? 8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0 넣어주면 얼마죠? 0 넣어주면 1이니까 8분의 루트 3만 빼주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정답은 몇 번으로 나왔냐 그러면? 4번이에요? 그렇겠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또 같을 건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부피 구하는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인 걸로 봐서는 구하는 어떤 부피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발견할 수 있죠. 식을 잡을 수 있지만 그걸 적분하는 게 조금 더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9번도 잠깐만 한번 여러분이 진행해 볼래? 그림만 봐도 이해될 것 같다고. 정사각형 만든다고 했고 접근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야 돼? 1부터 2까지 돼야 돼. 그리고 그걸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 만들어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는 거지? x에서 x분의 ln 맞잖아. y는 x라는 함수의 y 값에서 y는 x분의 lns라는 함수의 y 값을 빼게
x축의 수직인 단면을 자를 거니까 y값들끼리 뺀 게 만들고자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맞아. 그럼 정사각형 한 변도 구했고 적분 구간도 알고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문제 없을 테고,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단면적을 정적분하는 것 자체가 식으로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뭐 x분의 lnx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보이다 보니까 적분이 그냥 단순히 적분만으로,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만으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시험 적분이든 부분 적분이든 활용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런 문제는 해봐야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험이든 부분이든 여러분들이 해서 적분을 해낼 수 있는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다고 보긴 힘들지. 자,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고 정답까지 구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고, 식은 다 잘 잡았을 테니까 하자.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정사각형 한 변수가 누구라고? x 마이너스 ln x분의 ln x. 이게 정사각형 한 변길이 맞나요? 이걸 뭐한 게 단면적이야? 제곱한 게.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문제인 건지 느낌도 잘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 lnx 플러스 x제곱분의 ln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것만 있었다면 난이도는 최하. 요 정도 있어서 그냥 적당한 3점짜리 나올 법한 문제, 요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3점 또는 4점 중에서 조금 쉬운, 완전히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이런 것들 이제 접근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 따로따로 나눠서 한번 적어볼까? 먼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의 제곱 정적분한 거는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x 정적분한 것도 방금 한번 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문제는 요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끝까지 정답 구하지 못했을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정답 유도해 나가보자. 요거 계산 얼마? 3분의 x의 세제곱인가? 거기다가 2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빼면 3분의 얼마에서 얼마 빼는 거지? 3분의 8에서 3분의 1 빼는 건가요? 그럼 3분의 7 맞아? 같이 하자 우리. 3분의 7. 요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아까 이거 적보다 뭐 나온다 그랬어? x, lnx 마이너스 x 나온다고 했던 거 맞나? 원래는 lnx를 u, 1을 v 프라임으로 놓고 부분적분 하는 거 맞는데, 이 정도는 이제 무조건 외워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외워지니까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마이너스 2에 2 적어놓은 거 얼마지? 2 ln 2 마이너스 2에서 맞니? 1 적어놓은 게 얼마예요? 이거 0인가? 이거 1 적어놓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 맞아? 선생님 계산 잘하고 있나? 그래서 마이너스 4 ln 2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 얘들아? 그 다음 이거 뭐 할 거야? 이거 시간적분 아닌 거야. 이것도 부분적분 같은데 부분적분으로 가자. 누구를? u를 lnx의 제곱으로 v'을 x제곱분의 1로. 그럼 u'은 뭐가 되는 거지? 2 lnx 곱하기 x분의 1 되는 거고, v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분의 1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이것도 한 번에 안 끝나는구나. 치환적분? lnx를 치환한다면 lnx를 만약에 치환한다면 t분의 1 x분의 1 하나 나가는 거. 치환적분 쉽지 않겠는데? 승민이 혹시 치환적분 진행하고 있었어? 멈췄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1차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1차가 있어서 이렇게 갑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도 돌아가던 가능한 있어도 가자고. 그럼 얘는 요거 두 개 곱한 거지? 그래서 적어볼게. 마이너스 x분의 1 ln x의 제곱에다가 1부터 2까지. 그렇겠지? 그리고 여기서 빼기. 요거 두 개 곱한 거.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뺄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는 앞으로 빼줄게. 2 앞으로 빼주고 누구 남지? x 제곱분의 lnx 이렇게 남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2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ln 2의 제곱 맞나? 1 넣어준 건 얼마지? 1 넣어준 건 여기 거니까 그냥 냅두자. 맞니? 그럼 그 상태에다가 더하기 한 번 더 하자. 여기 누구를 u로? ln x를 u로 잡고 v'을 x 제곱분의 1로 잡아주면 u'은 x분의 1이 될 거고 v는 마이너스 x분의 1 되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잘 가자. 선생님 계산과 좀 잘 봐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ln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 있었지. 2배에 요렇게 2개 곱한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ln x에다가 1부터 2까지 해주고 똑같이 2배를 뺄 건데 요게 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2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지막 누굴 적분하면 되는 건가? x 제곱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니? 제발 실수한 게 없길 바란다. 이거 또 풀기 싫으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ln 2의 제곱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ln 2 이렇게 되는 건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뺄 거 없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것만 따로 계산해서 할게. 요거 적어놓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x분의 1을 1부터 2까지 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더하면 되는 건가? 그럼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2분의 1 2분의 1에 2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상수부터 3분의 7에다가 2개 더하면 3 3분의 9 3분의 9 3분의 7 3분의 15? 상수에서는 3분의 15 맞나? 3분의 16이야? 3분의 16 땡큐 3분의 16에다가 1차 쪽은 마이너스 ln이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ln 2에다가 그다음 요거 하나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ln 2의 전체 제곱이 정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답지 좀 이따 확인해줘. P가 3분의 16, Q가 ln이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PQ 곱한 거의 3배, PQ 곱한 거의 3배니까 마이너스 80의 절대값. 80? 네. 80 정답 맞아? 그래,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피를 구하는 식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까 뭐 부피 구하는 거 민주가 잠깐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서 어쨌든 수능 볼 때까지 단면적을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않다면 식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수능에서도 항상 그래. 부피를 이용해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 홀랑 나와봤자 3점 정도? 선생님 보기엔 이것도 4점짜리 문제가 되긴 좀 그래. 적분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나온다면 4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4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앞쪽 정도에 배치되는 4점 정도? 우리가 풀이를 힘들어하는 뒤쪽에 중간 정도의 4점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더라.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동거리 찾는 거. 얘들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 x의 위치, g의 위치, 그럼 속도는 f'T, g'T. 이게 무슨 말이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t가 되는 순간 이 물체는 x축 방향으로는 f'의 빠르기로, 이쪽으로는 g'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 맞지? 그래서 만약에 물체의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다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접근이 돼야 위치 변화가 되는 건데, 움직인 거리라면 속력을 접근해야 된다. 속력이라는 건 피타 정리를 위해서 x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것과 y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붙인 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빠르기. 이 속력을 문제가 지정한 시간 범위에서 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맞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뭘 두고 할 수 있었지? 함수 그래프의 길이 두고 할 수 있었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때 갑자기 x에다가 a 넣었을 때부터 x에다가 b까지 넣었을 때 이 순간까지의 요거 길이 좀 한번 구해볼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맞아? 그럼 그것도 속력을 이용해서, 그럼 선생님 이거 속력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 x를 t라고 적고 y를 ft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y는 fx가 매개 변수, 물론 이게 시간이라고 보긴 힘들어.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따지는 걸 이렇게 구한다면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시간 개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럼 x축방향의 속도 얼마야? 1. y축방향의 속도 얼마예요? f'T 많이? 그럼 이쪽 실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매 순간마다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속력이 구해져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속력이라는 게 x축방향의 속도와 y축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거예요. 루트. 이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속력이 된다. 이걸 a부터 b까지 정적분해주면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만약 물체가 움직인 거리처럼 곡선의 길이도 그렇게 구해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 문제 가지고 한번 기억 좀 되살려 보세요. 분명히 기본 문제 맞을 테니까 30번 한번 시작해봐. 시작해보세요.
그래, 이게 물체 운동도 아니고 나중에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부터 4까지 나와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니, 그 곡선의 길이를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변화 나오는 것처럼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거리가 나오잖아. 이 곡선의 길이를 시간 개념을 투입해서 곡선의 길이를 이동거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공식이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겠구나. 잠깐만, 이거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다시 봐볼게.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속력 구할 거야. 이거 매개비수 그냥 x를 t, 그 다음 y를 ft로 놔주면 되는 거 맞겠지? 대신 문자 그냥 x 그대로 유지할게. 어차피 공식도 그렇게 기억하는 게 학생들이 많을 테고, x축 방향의 속도가 1을 제곱한 거나, 이거 미분해야 되네. 혹시 이거 미분했니? 미분한 거 불러줄 수 있어? 네. 얼마야? 3분의 1 루트 x 더하기 얼마? 6분의 1 루트 x분의 뭐 이렇게 거지 같아? 그렇게 거지 같아? 루트 x분의 이렇게? 이거야? 맞아? 루트 x 지금 이 공미분한 거니? 네. 일단 모양 맞겠네. 그렇게 y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얘들아? 그럼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분명히 완전 조식의 모양이 나올 텐데. 다 전개해야 되나? 방법이 따로 보이지 않네.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 9분의 x 맞나요? 더하기 곱한 거의 2배니까 얼마? 18분의 1의 2배니까 9분의 1로 묶이는 거 맞나요? 네. 그리고 x-3 남아야 되는 거 맞고? 네. 그렇겠지? 맞나? 네. 그 다음 옆에가 36분의 1에 x분의 x-3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맞겠고? 근데 이걸 완전 조식 모양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또 승민이가 말해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완전 조식 모양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도와줄 사람 없어?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적식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면 완전식은 모양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승민이가 처음에 말했을 때 곰미분을 해줬던 걸 불러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식을 만들 수 있어? X를 다시 뭘 묶는다고? X분의 1을 전체를 X분의 1을 묶자고? 이 전체를 X분의 1을 묶자고? 되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할 때 저 모양 안 하고 모양을 이렇게? 선생님이 원래 하는 방법인 거야. 네. 근데 승빈이가 말했던 그 F의 도함수가 이 모양도 맞는 거니까 저 모양으로 해결하더라도 완전적식 모양을 금방 잡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분명히 같은 식인데 잘 안 잡혀서 다시 지금 fx를 전개한 게 이런 모양이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는 x의 2분의 3 제곱하고 3x의 2분의 1 제곱만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 맞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곱한 게 y축 방향의 속도야. 맞아? 맞니? 그럼 이거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1로 앞에 묶을 수 있는 거 맞나? 2분의 1 앞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건 이렇게 적자. 그래서 여기가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약분되는 거니까 2분의 1 묶어서 제곱한 게 4분의 1에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거기에다가 1을 더해준 모양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요거 중간에 생각해봐. 중간에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 거기에 마이너스 2배니까 계산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아 중간이.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럴 때면 이제 훨씬 더 완전적으로 바꾸는 게 유리해지는 거 맞죠? 이거 누구의 완전적으로 이게?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 녀석의 정적분을 묻는 거고. 참 신기하네요. 선생님 이따가 저녁 시간에 요거 분명히 이 상태로도 되는 게 맞을 텐데 눈에 잘 안 들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건가 봐. 그래서 이거 계산 누구야? 요거 제곱근 없애고 제곱하고 없애고 요거만 남기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접근하자. x의 2분의 1 제곱하고 접근하면 3분의 2 x의 2분의 3제곱 맞나요? 그 다음 요거 근데 2분의 1 개수 어디 2분의 여기 이거 빼야 되는 거 맞지? 요거 4분의 1 그대로 묶인 상태에서 앉아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얼마로 나오게 되나? 2분의 1로 나오는 거 지켜줘야겠지. 그 다음 요거 접근하면 1 더하는 거 역수가 얼마야? 2죠.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이걸 1부터 4까지 진행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에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었을 때 이거 얼마인가? 8. 그럼 3분의 16. 4 집어넣으면 얼마지? 4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2.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에다가 3분의 13, 3분의 14에다가 2, 3분의 10, 3분의 6, 3분의 20, 3분의 2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깜짝이야. 3분의 10을 정답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또 이렇게 선생님도 사실 안 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게 또 경험으로도 쌓이게 되네.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도 완전 제곱식 형태를 예쁘게 유지하고 있는 녀석이 도움이 된다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 분명히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분명히 이렇게 생긴 정적분은 난 분명히 말했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안에 있는 녀석이 100%, 1000%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계산이 힘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 상태로 도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도함수를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한 번 더 좀 입증이 되네요. 기본 문제인데 또 생각보다 시간 소비가 좀 많았구나. 한 문제만 더 합시다. 31번. 오늘 31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 때 하면서 끝내고 모의고사로 넘어가죠. T는 A에서 Y제부터 4, Y제부터 4인 걸 이용해서 A값 찾을 수 있겠네. 같이 마무리하자. T에다가 A 넣었을 때 이 Y좌표, 이게 Y좌표야. 그러니까 Y좌표가 4가 나오려면 시간에다가 A 넣어주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 맞나? 그래서 2의 A제곱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2의 A제곱이 2가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되죠? ln. 그래서 A가 ln 2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다음 속도 구하자. X축 방향의 속도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2의 2t. Y축 방향의 속도는 2의 t. 맞습니까? 그럼 질문 0부터 a까지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정적분해주면 된다. 속력이니까 루트 X축 방향의 속력 제곱한 거랑 Y축 방향의 속력 속도 제곱한 걸 정적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얘들아? 근데 이것도 봐봐. 2의 4t제곱이랑 1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중간이 마이너스 2의 2t야. 근데 그게 누구랑 계산돼서? 4, 2의 t랑 계산돼서 맞아? 여기 있던 중간계수 마이너스 2가 얘랑 계산되면 중간계수가 플러스 2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누구의 제곱으로 바뀌게?
2에 2에 2t 아까 말 잘못했구나. 중간계수가 4, 2에 2t구나. 2에 2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곱이랑 근호 없애버리고 이거 적고 나면 얼마? 2분의 1, 2에 2t 플러스 t를 0부터 2까지. 이 넣어주면 얼마? 선생님 뭐 잘못했는데? 적분 구간 LN까지 이거 LN 집어넣으면 이거 LN 4인가? 그럼 얘 4로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2에다가 더하기 LN이 맞아요? 빼기 0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1 0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정답은 2분의 3 더하기 LN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2번이겠네. 남은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저녁에 만나는 거지?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보도록 합시다. 수요일날 6시야? 네. 저녁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 민주 들어가. 들어가라 조하나.